7월 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아, 기다렸습니다. 네. 3주 차에 돌아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십니다.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저희 스튜디오가 그리우셨죠? 보고 싶었어요. 의원님 맞습니까? 진짜로. 아 네, 진짜? 진짜로. 아 네, 보고 감격입니다. 싶었어요. 감격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안 계신 사이에 일이 많았습니다. 예. 제가 없었던 건 며칠 안 됐고. 왜 이렇게 계속 뭐 저기 빠지신 겁니까? 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저기 영국 그 기후 행동 주간 행사 거기 좀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영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 완전히 폐지했거든요. 2024년에 석탄 산업을 아예 폐지. 석탄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를. 물론 가스 발전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 이제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한 이후의 상황들 네.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그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했어요. 그 탈석탄 동맹이 영국하고 캐나다가 예. 두 개가 공동 의장이 되어가지고 아, 지금 만들고 40여 개 넘는 나라가 예.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이제 가입을 하고 우리가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 일종의 폐쇄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큰 선언은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과 관련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어하고 해서 그런 것들 논의하고 네. 뭐 계획들도 좀 비교하고 예.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어, 이렇게 보고 얘기도 하고 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당장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숫자 4,755조가 투자가 되기로 했고요. 10년간. 그리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네.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그 예산 전국을 예. 거치면서 예. 의원님들이 막 우리 지역에 10억짜리 뭐 20억짜리 뭐 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동네 우리 예산을 동네 뭐 이렇게 했는데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단위가 저도 자꾸 4,755억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는 숫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면 이게 가늠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2월 달인가 사실 현대그룹에서 새만금의 9조짜리 네, 9조.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만 해도 전부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 눈치로 아, 이러면서 이렇게 예. 하다가 이제는 이게 반도체 팹은 이제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단위가 뭐 엄청나게 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호남에 네. 이제 반도체 팹이 모두 4기가 들어가고 800조가 투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충청에서 또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왔죠. 390 팹 증설 예, 팹 증설. 100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관련한 네. 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예.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그 반도체 팹 라인이 건설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산업이 키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도체 생태계에서는 네.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2019년에 있었던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 네.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맞아요. 제재로 해서 반도체 독립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예, 이루어내야 예, 되는 소부장 독립을 이루어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예. 시작되어서 이번에 아마 대통령님이 발표하시는 그 6월 30날 그 발표 때 29일이죠. 29일 발표 때 그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서 회사 대표가 나와서 그때 얘기를 하던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국산화를 하기 시작해서 상당 부분 네. 사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것하고 소부장. 그 소비장 결국은 그 밸류체인을 잘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국내에서 최대한 가능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네. 하면 그냥 삼성, SK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왜 자동차 만들 때 수많은 부품들이. 기업들이 부품 예. 기업들이 해서 와 3만 개가 넘어 맞아요. 예 관련된 기업이 이런 것처럼 예. 반도체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간에는 사실 글로벌 이게 체인망 공급망이 있어서 그닥 뭐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잘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 거 갖다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경험한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기술력도 갖고 있고 음.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네. 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부장과 관련된 몇 군데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네. 이 거기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남권에 폐업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관련되는 기업들은 동남과 대경, 충청권에 안착을 돼야지만 네. 그걸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메가 프로젝트화하고 국가적 상황이 명운이 되는 걸린, 거고 명운이 예. 걸린 거고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야 진정한 균형 발전, 지방 주도 성장 그리고 약간 이건 이제 누가 저보고 국뽕이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대한민국 전성 시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네. 전성 시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 사이클은 반도체가 활황기에는 막 생산해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약간 여기 내리막길 들어갈 때 투자를 좀 했었어요. 네.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또 활황기가 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활황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게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극적인 전환을 이뤄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반도체 또는 AI와 관련된 주도권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향후에도라고 하는 게 이번 발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읽어요. 예, 뭐 그런 정도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가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서포트도 하고 네. 뭐 갈등 관리 잘 해나가면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 전성 시대 네. 임기 내에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늘 아침 기후부 장관께서 라디오 출연하셔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신규 원전이 네네.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전력과 필요합니다. 용수가 예, 제일 예.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물 부족 또는 또 전기가 없어서 24시간 풀 네네.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후쿠시마 예, 원전 건 이후로 이제 불안감이 그렇습니다. 있죠. 크죠. 예. 그건 이제 원전을 잘못 운영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 지진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비롯된 부분이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전기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차 전기본 계획 그러니까 2040년까지 어떻게 전기의 공급 계획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되게 수요를 감안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데 예.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는 자동으로 좀 늘어날 거야 전력화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기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뛰어넘는 상당 부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신규 있어요. 원전 뭐 SMR 또는 뭐 그 혁신적 그 소형 원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가 네. 뭐 1960년대, 70년대 중화공업 국가로 성장해 왔다면 그렇습니다. 21세기 2026년에는 좀 새로운 네, AI 강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어떤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전과 관련한 것은 딱히 이번에 플러스되는 메가 프로젝트뿐 아니라 용인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지점에 있어서도 용인에도 지금 확보된 전기가 그러니까 용인이 기간을 당겨서 2040년까지 완료를 한다라고 치면 네. 그때까지 우리가 공급해줘야 되는 전기가 있는데 그게 여전히 아직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개런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서남권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기저발전으로서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이냐 할 때 원전을 넣는데 사실 대형 원전은 너무 이렇게 출력 제한이 어렵기 때문에 출력 제한과 관련한 또는 출력의 변동성을 가지기 위한 기술력이 우리가 그렇게 아직 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막 일정 부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점검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런 출력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식의 SMR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부과돼야 되고 특히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되었을 때 재생에너지의 그런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으로라도 가스 발전, 그러니까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것들이 개런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시적으로 그거는 2040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린 수소나 또는 핑크 수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소를 에너지 자원화 해가지고 그걸 통한 가스 발전, 수소 발전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 또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열어놓고 해야지만이 이 프로젝트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전성시대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걸 딱 막아놓은 상태에서 뭐 원전도 안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적인 경제 규모로만 가지고 자생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규모이고 국가라면은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고 수출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오곤 하는 걸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장이 열려 있고 이 장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 이 시장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리고 활용하는 차원과 더불어서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위치를 선점한다. 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이걸 그렇게 그 막 한없는 그런 갈등 논의로만 시간을 보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런 것들을 모아내는 좀 약간 그 용광로처럼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해하고 이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그런 건 해야 됩니다.